SNS 숏폼 영상들에서 인트로와 비슷한 스타일의 영상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한번 직접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사실 편집 툴에서 몇 가지 기능만 활용하고 어떻게 촬영하면 될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요. 마침 이 오즈모 모바일 6를 사용해온 지 한참 되기도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9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스마트폰 짐볼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라는 생각도 했고, 또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또 구매한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오즈모 모바일 6를 활용해서 촬영 팁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됐고요. 카메라의 경우는 모두의 주머니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됐고요. 당연히 스마트폰용 짐볼을 또 사용했으니까요. 일단 저의 경우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영상은 4K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잠시 여담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5월에 해외 출장부터 해서 외주 촬영이 좀 많아서 도저히 유튜브로 할 그런 짬이 안 났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좀 더 부지런 떨어서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촬영 팁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세팅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이후에 편집하면서 확대도 해야 해서 4K로 촬영했고요. 30프레임으로 세팅했습니다. 슬로우 모션 때문에 60프레임을 선택해도 되지만 편집 툴에서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좀 진한 스마트폰이든 이 세팅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토는 안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지만 무빙을 계속 할 거라서 무빙하다 보면 계속 노출이 바뀌거든요. 일정한 밝기로 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노출을 선택했고요. 그래야 일정한 밝기로 촬영이 됩니다. 추가로 격자선을 선택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피사체를 센터에 가능한 맞춰 촬영하는 게 좋거든요. 편집 툴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촬영 단계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짐벌에 올려서 촬영해도 흔들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피사체를 한 곳에 완벽하게 고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촬영해 봅니다. 먼저 좌우로 가능한 흔들리지 않도록 펜팔로우 모드로 놓고요. 또는 트리거 당겨서 락 모드로 촬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정 피사체를 센터에 두고 돌리 인, 아웃 촬영합니다. 속도감을 위해 초광각으로 촬영했고요. 카메라를 센터에, DJI 로고를 센터에, SSD도 촬영해주고 가능한 안정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촬영했습니다. 다음은 FPV 모드로 바꾸고 롤축이 회전하는 돌리 인아웃 장면들을 촬영해줬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 조종기 스틱 등 구석구석 촬영해줬고요. FPV 모드이기 때문에 짐벌을 롤축으로 움직이면 카메라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회전하는 속도가 일정하게 촬영해줍니다. 그 다음엔 좌우 패닝샷을 촬영할 건데요.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3배 줌으로 촬영해줬습니다. 좌우 패닝이기 때문에 피사체를 중심으로 배경이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좀 흔들려 보일 수 있는데요. 편집에서 다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적으로 촬영해줍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충분히 촬영해줍니다. 장면들이 넉넉해야 편집에서 여유가 생기거든요. 닌자워크 하면서 차근차근 촬영해줍니다. 확실히 망원에서는 핸드헬드보다 짐벌이 훨씬 더 촬영이 수월합니다. 자, 편집을 시작해보기 전에 완성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폼, 쇼츠나 릴스 영상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편집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한번 쭉 보면 가운데에 딱 피사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DJI라는 로고, 카메라, DJI 로고, 카메라, 로고, 컨트롤러의 스틱, 그 다음에 FPV 카메라, 모터, 카메라, 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피사체를 센터에 딱 고정하고 하는 식의 촬영을 하기는 힘들어요.
촬영만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짐벌을 사용하더라도 약간의 편집 스킬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도 가능한 안정되게 영상을 촬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영상 안정화하는 것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파이널 컷 프로에 있는 기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 조금 더 맛을 살려주는, 잘 보면 모션 블러 같은 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뒤에 배경이 약간 모션 블러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 쪽은 선명하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모션 블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약간 MSG를 추가해주면 영상의 느낌이 좀 살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할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보면요.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영상,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카메라 촬영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영상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한 순서로 이렇게 영상 배치를 해봤어요. 그러려면 비슷하게 촬영된 컷들이 먼저 있어야겠죠. 먼저 정리된 영상, 제가 쓰는 영상들의 컷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비슷하게 촬영된 것 3가지, 또 4개는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촬영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가 또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줌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줌아웃이 되고 있죠. 줌아웃, 줌인, 줌인. 그래서 먼저 영상의 재생 순서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노멀이 되어 있던 걸 리버스 클립으로 하면 줌인, 줌인, 줌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무빙의 영상들을 연속으로 배치해 줄 건데요. 이거 보면 반대죠.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것도 리버스 클립. 그 다음에 이것도 리버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것도 리버스. 그 다음에 줌 아웃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잖아요. 요거는 순서가 다 맞군요. 이렇게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하나 한번 보면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됐어요.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된 영상들입니다. 이 완성된 영상을 보면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부분이 약간 느리게, 굉장히 천천히 재생이 되고 있어요.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은 슬로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 파이널 컷 프로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라고 해서 프레임 보관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4K 30프레임짜리 영상을 4K 15프레임으로 만들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기능인데, 그런데 그 기능 자체가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서요. 이런 식으로 딱 특정 사물을 딱 고정해서 찍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리라거나 뭐 자동차가 많거나 굉장히 다양한 피사체가 있을 때는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옵티컬 플로우를 했던 영상이라서 옵티컬 플로우가 작동이 되는데, 이게 30프레임 영상인데 속도 100%일 때는 사실 작동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속도 50%로 만들어 줄 겁니다. 50%로 만들고 이 옵티컬 플로우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멀로 선택을 했을 때 끊기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사람의 눈이 한 초당 24장 정도의 이미지만 보여줘도 부드럽게 느끼는데, 그 이하로 가면 뚝뚝 끊기는 게 눈으로 인식이 됩니다. 요거를 옵티컬 플로우로 선택을 해주면 끊기는 게 느껴지지가 않죠. 부드럽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은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립을 한 3개 정도만 안정화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안정화예요.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Alt를 누르고요. 복제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3개의 영상을 180도로 돌려줍니다. 자, 요거는 안정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클립에 어디를 안정화를 할지를 한번 선택을 해줄 건데, 트래커를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인스파이어 3의 메모리 슬롯을 센터로 맞출 거예요. 여기가 고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프레임 앞뒤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좀 심플하고 무빙이 뭐 앞뒤로, 그러니까 확대 축소만 되는 부분이라 그런지 깔끔하게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클립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줄게요. 이 트랜스폼으로 가셔서 이 트래커 쪽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이 로테이션을 끌 거예요.
종종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80도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 원래 영상과 이 영상은 방향은 반대가 되죠. 이때 재생을 해보면 자, 이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안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뷰로 가서 Show Horizon 요걸 누르면 센터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DJI 로고가 조금 센터가 올 수 있게 이동을 좀 시켜줘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재생을 해보면 센터가 약간 흔들림은 있지만 되게 딱 맞는 느낌이 있죠. 한번 똑같은 영상을 복제해서 안정화를 한번 끄고 해볼게요. 자, 보면 많이 틀어지진 않았죠. 그래도 촬영을 잘 했나 봅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안정화가 들어간 영상은 미세하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DJI 로고가 센터에 상당히 잘 고정이 됩니다. 이 트래킹 데이터가 원본 영상에 반대로 해서 적용이 되면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좀 센터에 좀 많이 어긋나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잘 될 것인가. 자, 카메라를 센터로 둘 겁니다. 카메라. 자, 그 다음 클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프레임은 여기로 해보겠고요. 자, 동그란 피사체니까 그에 맞게 트래킹 영역도 원으로 잡아줄 건데요. 잘 안 보여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100% 이 렌즈 부분을 센터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죠. 렌즈부가 꽤 잘 잡히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복제한 클립을 위에다 올려놓고 트래킹을 아까 잡은 오브젝트 트랙으로 해볼게요. 로테이션 빼고 그 다음에 18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뭔가 센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가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렌즈가 아마 중앙이 될 것 같은데 렌즈를 중앙에 맞춰 볼게요. 플레이백 해보면 렌즈가 나름 꽤 중앙에 잘 맞는 느낌인데 이쪽에 여백이 생기죠. 확대를 좀 해주겠습니다. 쭉 확대를 해줄게요. 뭔가 스테빌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자, 약간 이 정도를 왜 무시해도 되냐면 딱 필요한 구간만 쓸 거예요. 전체가 완전히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되고 딱 쓸 구간이 센터에 잘 맞는다 이 정도로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필요한 구간만 쓸 거니까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영상은 요 구간 정도만 쓸 거니까 여기만 안정화되면 돼요. 요거는 요 DJI 로고를 중심으로 트래킹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사실은 트래킹을 잡기가 편합니다.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이 클립을 또 위에다 올려줍니다. 트래커, 오브젝트 트랙 선택해주고요. 자, 지금 꿀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면 일단 센터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센터로 맞추니 뭔가 살짝 꿀렁임이 있지만 그래도 저 DJI 로고가 가운데에 꽤 고정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살짝 여백이 보이죠? 조금만 확대를 해줄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DJI 로고의 센터에 잘 맞고 렌즈가 살짝 어긋나긴 하지만 이 부분부터는 잘 맞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살짝 전반적으로 꿀렁임이 있지만 나름 그래도 센터가 잘 맞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전부 다 트래킹을 해주면 돼요. 요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하나씩 뉴 컴파운드 클립, 뉴 컴파운드 클립, 뉴 컴파운드 클립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다음 작업은 무엇이냐? 제가 음악을 하나 골라봤어요. 일정한 비트로 빰 이런 식으로 비트가 있는 음악을 골랐고요. 이 비트가 있는 데마다 M을 눌러서 마커를 선택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2배 길이로 느리게 다시 빠르게 이렇게 컷이 전환되는 식으로 제가 먼저 어디까지 쓸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또 재밌는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영상을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ift B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넘어가서 또 Shift B를 누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사실 지금 100%로 돼 있지만 2배로 속도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 넘어갈 때는 한 2000% 정도 쓰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50%로 늘린 영상이니까 4000%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4000%. 자, 이렇게 했는데 좀 클립이 좀 짧죠? 지금 트랜지션 구간을 고려를 했을 때 요 비트에 비해서 좀 짧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실 가장 고급 기술인데요. 요 점을 2번 누르면 소스 프레임 에디트라고 해서 빠르고 느려지는 그 구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고 좌우로 움직여보면 클립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살짝 늘려서 요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느려지는 구간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좀 너무 느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걸 좀 속도를 올려줄게요. 한 120까지 올려주니까 또 안 맞죠. 그러면 에디트 눌러서 요것도 살짝 늘려줄 건데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또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커브예요. 좌우로 벌릴수록 커브가 완만해지고요. 이게 좁힐수록 커브가 경사가 가파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하는 속도가 빨리 변하는 거고요. 이걸 느리면 천천히 변하는데 이걸 좀 늘려주셔야 자연스러워요. 이걸 가능한 좀 늘려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안 맞죠? 그러면 이 친구를 조금만 당겨 볼게요. 이 정도로 딱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컷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이 렌즈 부분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또 Shift B 대략 한 이 정도만 보여줄게요. 또 Shift B 이쪽에 비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쓰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0% 늘려줄게요. 4000% 늘리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좀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속도를 12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좀 클립이 좀 길죠. 또 박자에 맞춰야 되니까 소스 프레임 에디트를 눌러서 좀 길이를 짧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커브를 또 완만하게 만들어 줘야 되죠. 살짝 늘리고요. 그리고 이쪽을 살짝 줄일게요. 한 단계 줄이겠습니다. 2개 완성이 됐죠. 다음 영상도 어느 정도 그래도 로고가 보이는 부분부터 쓸게요. Shift Ctrl V. 너무 정밀하게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적당히 잡고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이것도 좌우 길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쪽을 살짝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0%. 이것도 너무 지루하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속도를 늘려주고 커브 원만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클립의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살짝 줄이겠습니다. 3개가 완성이 됐어요. 느낌 오죠? 이거 좀 가리니까 저 그리드 없앨게요. 그리드 없애고 빰빰빰. 그래서 나머지 컷들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저는 MSG를 좀 더 넣었어요. MSG를 뭘 넣냐면 모션 블러라는 건데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 때는 모션 블러가 없다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모션 블러가 좀 생기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모션 블러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샀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비전 이펙트라고 요거 좀 유명한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씩 하나에 넣고 제가 좋아하는 값은 한 0.4에다가 60 한 3, 5 뭐 이 정도 넣으면은 좀 너무 어색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Shift 커맨드 V를 하면 이펙트 복사가 됩니다. Shift 커맨드 V를 하면 이펙트 복사가 되죠. 모션 블러가 꺼지고 켜지고. 근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긴 하죠. 근데 이게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좀 어색한데 그죠? 여기서는 모션 블러가 없어졌다가 움직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모션 블러가 생기죠. 이것도 모션 블러가 생기다가 없어졌다 생기는데 살짝 뭔가 감이 된 것 같지만 있고 없고가 차이를 좀 보여주는 모션 블러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런 식의 영상이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파이널 컷 프로에 기본 탑재된 이 트래커 기능을 활용해서 안정화를 취해줬고요. 파이널 컷 하면 스피드 램핑이 또 되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램핑 활용해서 컷 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줬고요. 모션 블러까지 집어넣어서 완성을 했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뭐 비슷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촬영할 때는 막 중구난방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식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 조금 더 흐름이 매끄럽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즈모 모바일 6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평소에 SNS에서 자주 봤던 영상 스타일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SNS에서 무심코 넘기다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촬영된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후에 또 다른 팁을 한번 준비해보고 싶고요. 일단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편집 툴이 파이널 컷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널 컷을 활용해서 팁을 정리해드렸는데, 이 기능들이 다른 툴에서도 뭐 플러그인을 사용하던 어쨌거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핵심은 동일하니까 한번 다른 툴을 활용하시더라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요.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점점 쉬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영상이 뭐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신 것 같다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